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남들이 이미 평가해 놓은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거는 편견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지스트 로봇 및 기계전자공학과에서 근무 중인 김봉훈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자기조립을 포함해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생체 집적형 전자소자, 그다음 생체 모방형 전자소자, 그다음에 다양한 나노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메디컬 기능이 가능한 웨어러블 소자라든지 또는 사물 인터넷 기능이 가능한 3차원 전자소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고분자 자기조립은 영어로 폴리머 셀프 어셈블리입니다. 셀프는 저희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한다는 뜻이고요. 어셈블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어벤져스 어셈블이라는 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고분자 자기조립은 영어로 하면 폴리머 셀프 어셈블리고,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 고분자가 스스로 모여서 어떤 나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이런 나노 구조가 수 나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일단 고분자 자기조립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무질서한 나노 패턴이 있고요, 정렬된 나노 패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전자, 즉 무질서한 나노 패턴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만들게 되면 그것을 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면 최근 현대사회의 문제인 신분 도용이라든지 가짜 제품 또는 서버 해킹,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보안성을 가지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연결사회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이제 반영한 그런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코드와 QR코드는 기본적으로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한 거예요. 얘네들은 보안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정성껏 연필로 이렇게 바코드라든지 QR코드를 그리면 동일하게 문제없이 인식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지문이라든가 무질서한 나노 패턴은 보안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그것이 이제 무질서해서 서로 중복이 안 되는 각각의 객체를 구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복제도 어려운 것이죠. 즉, 바코드와 QR코드는 정보를 퍼뜨리는 역할, 지문과 무질서한 나노 패턴은 높은 보안성을 갖는 플랫폼을 이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바코드랑 QR코드랑 동작 원리가 똑같은데요. 전하고 싶은 정보를 이진수로 바꾸는 겁니다. 0과 1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것을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코드나 QR코드는 모두 흰색과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진법으로 바꿨기 때문이고, 우리가 수많은 정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개, 뭐 수백만 개를 만들고 싶을 때도 하나당 숫자를 하나씩 부여를 합니다. 뭐 1부터 2, 3, 4, 그 다음 마지막 숫자는 100만이 되겠죠. 그 다음 그 숫자를 이진법으로 바꾸고, 그 이진법에서 0과 1을 각각 흰색과 검은색으로 표시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바코드나 QR코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차이점은 QR코드가 더 복잡하게 보이잖아요. 더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술 시간에 하는 마블링은 기름 위에 물방울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기름과 물이 우연하게 섞이는 그런 줄무늬를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건데요.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만드는 고분자 자기조립도 완벽히 동일한 원리를 사용합니다. 흰색 고분자가 있고 검은색 고분자가 있는데 이게 물과 기름처럼 서로 안 섞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흰색 고분자 위에 검은색 고분자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살짝 섞어주게 되면 마치 얼룩말처럼 무질서한 흰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을 제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만들어지는 나노 패턴을 사용해서 보안성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마블링과 고분자 자기조립이 만드는 무질서한 나노 패턴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학에서는 기본적인 목적이 사람이 어떤 현상이라든가 재료를 정밀하게 제어하길 원하는 거죠. 고분자 자기조립 연구 분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이 고분자 자기조립이 이런 수 나노미터 크기의 굉장히 작은 나노 패턴을 만드는데 그것을 제어하고 싶었습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의 그 관점은 무질서한 거는 우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러한 무질서한 나노 패턴이 우연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복제가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치 지문이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분할 수도 있고 그런 지문을 복제하는 것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연히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제어를 못하니까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우연성에서 공학적인 어떤 그런 잠재력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관련된 가치 사슬이 굉장히 독과점 시장을 형성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반도체가 워낙 우리 실생활에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국가 안보와도 직결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식량 쪽 관련돼서 시장을 분석해 보면 4대 메이저 업체가 3대 주요 곡물, 쌀, 밀, 옥수수 관련해서 80% 정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대 업체에 무슨 일이 나면 전 지구적으로 식량 안보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도체 산업도 이와 유사합니다. 워낙 전자제품,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다 보니까 어떤 전 세계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정부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반도체 산업이 독과점 시장을 이루고 있다. 두 번째, 너무 많은 전자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사실 같습니다. 고분자 자기조립 연구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는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 반도체에서 만드는 게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인데요.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 가격이 거의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에 반해서 고분자 자기조립에 사용하는 재료들은 천원샵에서 쓸 수 있는 재료랑 똑같은 거거든요.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5나노짜리 패턴을 만드는데 수천억이 드는 대신에 고분자 자기조립을 활용하게 되면 저가로 굉장히 작은 나노 패턴을 가지는 반도체 소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죠. 이렇게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은 이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고분자 자기조립 연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질서한 나노 패턴의 경우에는 보안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조 지폐 방지막이죠. 이런 무질서한 나노 패턴을 지폐 하나에 붙이게 되면 그 지폐를 복제하는 게 위조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이왕이면은 조금 소액 지폐에 붙였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술적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뿌듯할 것 같고요. 완벽히 정렬된 나노 패턴의 경우에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AI라든지 이런 인공지능용 반도체가 굉장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어떤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에 활용이 되면 어떤 미래 기술에 활용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남들이 이미 평가해 놓은 기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것과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즉,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런 지식들이 쌓이면 굉장히 굳건한 편견이 되고 저희의 자유로운 생각을 막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하얀색 바나나 우유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아 맞다 바나나는 하얀색이었지 라는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바나나 우유가 노랗다고 하니까 그 본질은 흰색 우유인데도 다들 자연스럽게 노란색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다들 바나나 우유가 노랗다고 주장을 해도 아니야 바나나 우유는 하얗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본질에 다가서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혹시 이게 틀리진 않았을까?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항상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식을 배울 때 그거를 이제 비관적으로 보고 이게 맞는 건지를 고민하게 되면
굉장히 남들이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결론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이나 권위를 존중하되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분자 자기조립은 마카롱이 아니라 식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카롱은 굉장히 비싸고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서 식빵은 만들기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 식민지를 만들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을 때 처음으로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로켓을 발사할 수 있을까라는 데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혁신적인 과학기술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렴한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사물의 본질에 집중을 한다면 누구든지 우리의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한 과학자, 공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